멈추는 것이 모든 공부의 핵심이에요. 멈출 지자. 멈출 지자. 멈추는 것이 우리 마음 공부의 그냥 핵심. 멈춘다. 부처님이 6년 고행을 멈추었더니 깨달았다. 지관. 멈추면 깨닫는다. 지관. 멈춘다는 말을 지금 이 순간에 선 앞에서 멈춘다. 선, 일직선. 선 앞에서 멈추는 게 뭐예요? 발을 정자죠. 한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인간한테 가장 바르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 것을 멈추는 것. 이 순간 이 말을 듣고 알아듣고 멈추는 것. 이게 인간한테 가장 바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이 되면 그때부터 보인다. 정견. 바로 보인다. 멈추면 보인다. 그러면 보이면 정견하면 정견한 대로 사유, 생각한다. 생각한 대로 말한다. 말한 대로 행동한다. 행동하는 대로 생활한다. 그럼 생활 자체가 바른 정진이 된다. 그리고 바른 정진은 항상 고요하게 된다. 멈추었으니까. 마음을 현상에 뺏기지 않는다. 멈춘다는 말은 내 마음을 현상에 뺏기지 않는다. 정념. 항상 염이란 말은 현재에 깨어있기. 염. 한자 염자는 현재에 깨어있기. 현재의 의식이 항상 현재에 깨어있기. 정념. 그리고 이것이 정정. 그러면 그 마음은 항상 고요하다. 이게 지금 8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멈추는 데서 모든 것이 시작한다. 정자란 바른 정자 안에는 멈추는 게 있다. 어디서 멈추는가? 선 앞에서. 선이 이제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의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 앞에서 멈춘다. 깨닫는 것은 지도는 무난, 어렵지 않다. 지금 깨어 계십니까? 여기서 멈춘다 이거예요. 찾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찾았다 이 말은 본래부터 있는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본래부터 있는 걸 알았다. 그게 깨달음이다. 자기 의식이 본래부터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이게 깨달음이에요. 문제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까먹고 또 찾는다 이거예요. 또 찾는다. 그러니까 그 찾는 걸 멈춰라. 지금 멈출 짓자. 자, 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이유는 생각이 안 끼어들기 때문에. 생각 없이 깨달아야 돼요. 생각으로 깨달으면 아르마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맞는 게 좋은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 깨어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놓친다 이거예요. 왜 놓치는가? 한 생각에 속아서. 자, 그러면 문제가 왜 생각에 속느냐? 여러분, 생각에 속는다는 말의 뒤에는 욕심이 붙어 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왜 욕심이 생겼는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보이스, be ambitious 하면서 계속 야망을 가지고 이 사회에 성공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서 계속 비교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라가지고 자기의 이 모습 이대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그 성공한 사람들 라이프 스토리를 계속 주입받으면서 나도 저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 살아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선불교에서 나온
여러분, 선불교에서 나온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을 최근에 발견했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마침 깨어가지고 그 말이 하도 좋아가지고 제가 그 말을 가지고 한번 글을 썼어요. 선불교에서 왜 그렇게 인간이 생각을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그 생각에 속을까? 생각이 그려내는 스토리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깜빡 속을까? 그리고 정말로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버릴까? 허망하게. 그래서 선불교에서 발견한 아주 핵심 포인트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Perfect imperfection. 제가 발음 일부러 또렷또렷 콩글리시를 하고 있어요. Perfect imperfection. imperfection은 불완벽함이에요. 불완벽함이 그대로 퍼펙트하다. 완벽이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불완벽함의 완벽함. 이게 지금 선불교에서 말하는 생각의 근본을 치유하는 핵심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욕심이 많으냐면 우리 딴에는 퍼펙션을 추구하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교육받기를 퍼펙션을 추구하는 것은 옳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인간은 퍼펙트를 추구하도록 살아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게 지금 대대손손 내려와가지고 뼛속 깊이 지금 박혀 있어요. 퍼펙트를 추구해요. 모든 인간이. 그리고 항상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뭔가를 퍼펙트를 내가 지금 추구해야 돼라고 하는 그 불안감이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임퍼펙트하고 근데 퍼펙트를 해야 돼. 그러면 뭔가를 해야 돼. 노력해야 돼. 항상 비교하면서 나는 지금 불완전하다. 완전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무의식이 근본으로 깔려 있다. 이 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항상 불만족에 젖어 살아요. 그래서 이 제목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Perfect imperfection. 불완벽함 자체가 완벽함이다. 이게 선에서 가르치는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왜 이런 잘못을 일으키느냐 하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범주, 오류. 완벽함은 의식이 완벽해요. 자, 의식은 사상에 물 듭니까 안 듭니까? 의식 자체는. 페인트 칠하면 페인트에 물 더 나야 안 되나요? 물을 뿌리면 젖나요 안 젖나요? 불을 땡기면 불 붙나요 안 붙나요? 안 붙죠? 망치 가지고 의식을 깬다고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완벽하다 이거예요. 의식이 완벽한데 우리는 현상을 가지고 완벽을 만들려고 한다. 지금 모든 잘못이 욕심이 어디서 기인하는가? 나의 의식이 본래 완벽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나의 현상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데서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범해서 모든 사단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라는 말 아시겠어요? 본질하고 현상은 본질은 불생불멸이고 현상은 생멸, 필생필멸이고 이게 다른데 현상을 불생불멸로 만들려고 하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잘못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범주 오류를 알아차리는 게 우리 공부에 지금 다예요. 하나 앞에서 멈춘다 이 말은 범주 오류를 깨닫고 멈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의 본질은 본래 완벽해. 의식이 지금 탈이 있나요? 자, 큰 내가 몸은 작은 나예요. 주관은 작은 나예요. 근데 진짜 나, 큰 나는 의식이죠. 의식이 주관을 통해서 지금 보고 듣고
이렇게 생명 활동을 하잖아요. 본래 나는, 진짜 나는 의식이거든. 의식은 처음부터, 본래부터 완벽하고, 의식은, 자, 어젯밤 주무실 때 하고, 지금 깨어서 하고, 의식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어젯밤 푹 잠들었을 때가 죽음이에요. 정확하게 죽음하고 같은 거예요. 잠들었을 때하고 깨었을 때가 의식은 같지요.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의식은 같다 이거예요. 생사가 일류다. 의식한테는. 자, 그러면 본질은 퍼펙트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같아요. 부처님만 퍼펙트한 게 아니고 우리들도 퍼펙트해요. 현상은 퍼펙트합니까? 임퍼펙트합니까? 현상의 법칙이 상대성이라서 현상 자체는 임퍼펙트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평생 나는 부모님 마음에 들려고, 선생님 마음에 들려고, 주위 사람들한테 마음에 들려고, 나는 평생 퍼펙트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어. 근데 결과는 뭐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찌질이인 것이 퍼펙트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괜찮다고요. 내가 그렇다고, 내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 이치를 알면 나는 현상은 찌질이지만 본질은 퍼펙트예요. 이걸 알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하지 않으면 현상의 임퍼펙트한 나를 퍼펙트하고 만들려고 하는 그 헛된 노력을 멈추는 거지. 이게 또 멈추는 거야. 멈추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의 소식이고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 퍼펙트, 임퍼펙션. 요 말기 알아듣는 게 선의 핵심이야. 여기 중도라 그래요. 본질하고 현상을 혼돈하지 않는데 지금 나는 현상으로서는 부족하면서도 본질에서는 그냥 퍼펙트 하다 이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현상을 본질로 만들려고 하는 이 착각에 속아가지고 아름다움의 기준조차도 완벽한 이상주의에 놓고 살았구나. 그래서 잘난 사람만 잘난 줄 알고 살았구나. 근데 그 관념이, 그 범주 오류가 깨지면 낱낱이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 낱낱이 그 모양 그대로 같이 봐. 현상과 본질을 같이 봐요. 현상만 보는 게 아니고 본질도 같이 본다. 같이 보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하지 말고 두 개의 카테고리를 같이 본다. 근데 그것이 현상으로서는 모자라지만 그대로 완벽한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 경험이에요. 20대에 찾아온 벼락 같은 공성. 제가 20대에 한번 이 공성이라는 걸 체험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벼락같이 왔어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때 제가 딱 질문을 했거든. 절대가 무엇이지? 하니까 체험했어요. 절대를. 20대에 그냥 찾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30대에 찾아온 늪 같은 존재 불만족. 자, 그래서 너무 적나라한 콘트라스트를 제가 느꼈어요. 이제야 알았네. 그 둘이 하나임을. 본질은 본질대로 퍼펙트하고 현상은 현상대로 임퍼펙트함으로써 하나임을. 불만족한 채로 만족할 수 있음을. 또
상처 입은 채로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깨끗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상처 입은 채로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초라한 채로 빛날 수 있음을. 찌그러진 채로 아름다울 수 있음을. 외로운 채로 평온할 수 있음을. 제가 이제야 알았네요. 이제야 알았네. 외로운 채로 평온할 수 있음을. 부끄러운 채로 맨 얼굴을 보여줄 수 있음을. 쓸모없는 채로 당당할 수 있음을. 땅에서 넘어졌을 때 땅을 짚고 일어설 수 있음을. 나를 기스낸 것을 내가 품에 안고 일어설 수 있음을. 자유인 채로 평등할 수 있음을. 현상은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 다 다르지요? 여기 똑같이 생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지요? 얼굴은, 현상은 자유예요. 자유인 채로 평등해요. 본질로서는 평등해요. 이 둘을 같이 본다는 건 정말 엄청난 능력이에요. 관이란 말, 지 다음에는 관이 오거든요. 관은 둘을 같이 보는 걸 관이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천태지자대사가 불교의 모든 공부를 딱 두 글자로 요약해 놨어요. 지관이라고 불러요. 지, 멈추면 관, 본다. 멈추면, 관할 때 관은 두 가지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꿰뚫어 본다. 하나는 현상,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같이 본다. 관, 같이 본다. 가끔 제가 쓰지요. 눈이 크고 위에 깃털이 이렇게 뾰족 난, 눈이 크고 깃털이 뾰족 난 새. 이게 새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새예요? 눈이 크고 깃털이 뾰족한 새. 어떤 거예요? 부엉이죠. 부엉이가 보는 거를 관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부엉이는 뭘 보느냐? 어둠을 꿰뚫어서 보죠. 이때 어둠은 현상이에요. 현상을 꿰뚫어서 본질을 보는 거. 어둠을 꿰뚫어서 보는, 부엉이가 보는 거. 그걸 관이라 그래요. 지관. 멈추면 양쪽을 같이 본다. 현상과 본질을 같이 본다. 물체만 보는 게 아니고 물체와 물체 사이의 사이를 같이 본다. 혹은 물체가 점유하고 있는 그 공간을 같이 본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네요. 물체만 보는 게 아니고 물체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같이 본다. 그 공간 자체가 의식 공간이지 의식 없는 공간은 없다. 불가능해요. 의식 없는 공간은 불가능해요. 꿈속에서 나타난 공간도 꿈이에요. 지금 의식 속에 나타난 이 현상이 전부 다 의식 공간 속이에요. 그죠? 우리 육체나 사물들이 의식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같이 보는 걸 관이라고. 자,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에 퍼펙트 임퍼펙션이라는 제가 오늘 새벽에 쓴 글에 상대인체로 절대임을. 보드마크가 상대인체로 절대임을. 이제 눈이 빨라지면, 관이 빨라지면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걸 겹쳐서 본다. 언현동시를 처음에는 의식하고 물체를 처음에는 따로 보지만 점점 눈이 빨라지면 이게 같은 색, 즉, 시공, 즉을 본다. 즉,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물질이 의식이고 의식이 물질이라는 사실을
같이 본다. 그래서 상대인 채로 절대임을. 여러분, 이런 말은 제가 생각해도 참, 나를 참 구원해주는 말 같아. 내가 상대인 줄 알았는데, 상대인 채로 절대야. 하나님이 창조주가 창조주로 안 있고, 피조물로 이미 나와 있어. 피조물인 채로 창조주야. 여기 지금 중도라고 불러요. 이걸 중도. 불교에서는 이거를 중도, 불이, 연기, 일심, 한계의식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지금. 최종적으로는 상대인 채로 절대임을, 현실인 채로 이상임을. 여러분, 나의 이상은 이미 실현되어 있어. 현실이 이상이에요. 그래서 보디이면서 사트바예요. 부처이면서 중생이에요. 중생이면서 부처예요. 모든 사람이 중생이면서 부처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래 면목은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같이 본다. 그래서 생사인체로 열반임을. 이 공부는 결국에는 내가 주관으로서의 나에서 한계 의식으로서의 본질로 내가 이렇게 성숙해지는 공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할 줄만 알면, 꿰뚫어 볼 줄만 알면 두려움이 없어져. 반야신경의 무유공포. 공포가 사라지고 원리 전도몽상. 전도 거꾸로 뒤집어진 꿈 같은 생각이 원리, 멀리 사라진다. 무유공포. 관만 한다면 공포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한다면 몸이 죽을 때 내가 죽는다는 공포가 생기잖아요. 근데 의식이 나일 때는 몸은 잘 보내야지. 퍼펙트 임퍼펙션의 마지막 글은 제가 있는 이대로 욕꼬라지대로 미소 지을 수 있음을 이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의 생각에서 안 그치고,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젠 스타일을 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여백이 많아요.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풍부한 그 여백의 공간. 그리고 밝지 않아요. 약간 자연광 같은, 항상 빛과 어둠이 항상 같이 있는 그런 조명 상태를 좋아하고, 항상 이 둘을 같이 본다 이게. 자기가 사는 공간 안에 하나로 빛으로만 채우지 않고 항상 이 둘을 같이 존재하게 만든다. 나도 육체와 의식이 같이 있고, 나의 주변 공간에도 전체가 다 이 둘이, 현상과 본질이 항상 같이 있는 그 생활 공간을 만든다. 모든 젠 스타일은 시메트리가 없어요. 대칭이 없어요. 대칭은 죽은 관념 안에서만 존재하는, 자연에는 시메트리가 없어요. 항상 이게 이지러져 있어. 왜냐? 현상이기 때문에. 현상은 항상 불충분하고 불완전하고 불완벽해요. 근데 그것에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본질인 완벽함을 읽어내는 눈을 가지기, 관을 하기, 둘을 같이 보기, 꿰뚫어 보기.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읽어내기. 이게 젠 스타일이에요. 용안사 같은 거 있잖아요. 교토에 가면 임재종 묘심사의 말사인 용안사의 석정이 있죠. 돌로 만든 그 정원 있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왔을 때 일부러 비행기 타고 가서 딱 그것만 보고 온 것이 용안사 석정이에요. 한국에 왔을 때는 어디 갔죠? 안동 하회마을 갔잖아요. 가장 한국적인 모습처럼 가장 일본적인 모습을 본 게 용안사 석정. 그 조그마한 석정 하나예요. 근데 거기가 어때요? 돌 몇 개만 있고 나머지는 nothing이잖아요. 그냥 자갈이잖아요.
그 자갈이 뭘 가리키는가 이거예요. 돌은 현상이고, 그 돌과 돌 사이에 자갈이, 넓은 자갈이 있는데 그게 뭘 가리키는가. 이 모든 선사들은, 깨달은 사람들은 관을 할 줄 아는, 지관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 지관하는 사람은 모든 드러난 현상에서 드러나지 않은 본질을 같이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 이게 법안이에요, 법안. 법안을 가진 사람. 그 법안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정원을 채우지 않고 텅 비게 하고 최소한의 돌 몇 개만 놓아둠으로써 이 텅 빔을 드러내게 하는, 그게 지금 젠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부가 텅 빈 여백 속에서 숨어 있는 이 본질을 끄집어내서 나도 그렇다는 거. 우리 공부가 지금 이렇게 미학적인 안목도 같이 가져서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던 서양인들이 그냥 꽃송이 하나에서 여백을 표현하는 이런 식의 미학에 굉장히 매료되어서 거기서 개인도 완벽주의를 추구하다가 진짜 완벽주의는 불완벽한 것이 진짜 완벽이라는 사실을 알아채면 거기서 감동이 있는데, 왜냐? 나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온갖 시선을 받고 거기에 충족시키려고 나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얼마나 이것이 고단한 인생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위로를 받는다. 그게 아니다. 자연의 법칙은 본래 불완전하다. 근데 본래 불완전한 것이 진짜 완벽한 것이다 하는 이제 이런 메시지가 지금 우리 공부하는 선불교가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요약하면 이 말을 제가 왜 했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뭔가를 해야 돼. 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 하는 강박관념에 젖어서 생각이 계속 나와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뿌리가 뭐냐?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욕심의 뿌리는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완벽주의가 바로 우리를 잡아먹는 마군이라고 하는 이 관념이 마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알아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 순간에 여러분이 오신 모든 여기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동기가 뭐냐면 완벽주의 때문에 왔다 이거예요. 모든 분들이 완벽주의 때문에 뭔가를 구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게 공부지, 그 마음을 채우는 게 공부가 불가능하다. 그건 아니다. 현상으로서는 불완벽하면서도 본질로서는 완벽하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채고 멈추고 이 둘을 같이 보는 거지. 공부가 그렇게 가야 돼. 그래 맞는 거지. 내 한 생각에 속아가지고 그 한 생각 뒤에는 완벽주의가 있고, 그 완벽주의가 바로 우리를 속이는 모든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내 인생은 이래야만 돼 하는 그 잘못된 고정관념. 거기에 우리 희생자다 이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자. 그래서 형상의 카테고리 미스테리를 하지 않는다. 형상에서 완벽을 구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최소한이 무한 공간을 드러낸다. 많으면 오히려 무한 공간은 가려진다. 그러니까 단촐하게 생활하자. 분별심이 해결되는 게 깨달음이에요. 분별심이라고 하는 꿈으로부터 깨어나오는 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도노, 깨달음의 기준은 나의 분별심이 떨어졌는가, 떨어지지 않았는가가 이제 기준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이 분별심을 내가 있는가 없는가는 너무나 자상하게도 인생이라는 것이 나를 계속 가르쳐줘요. 그래서 나의 분별심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인생이 계속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에게 경계를 만들어요. 그럼 경계는 두 가지 경계가 있어요. 바깥 경계가 있고 안의 경계가 있어요. 바깥 경계는 주로 인간관계예요.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인간관계가 불편하면 불편해하는 나의 분별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역행보살이 되어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역행보살이 되어서 나의 분별심을 건드려요. 그걸로 내 공부가 점검이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분별심이 녹아내린 거예요. 그게 도노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누가 그러면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영린이라는 게 있어. 그 영린을 딱 건드리면 뚜껑이 탁 열리면서 안에 있는 억울한 감정이 이렇게 솟아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성을 잃는다. 자, 그러니까 바깥 경계를 통해서 나의 분별심을 체크할 수 있다. 역행보살들이 나타난다. 보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나를 점검해주기 위해서 나타나서 계속 건드린다. 안의 경계는 나도 모르게 한 생각에 속아요. 어떤 생각인가?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무언가를 해야 돼. 라고 하는 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편하지 못하고 뭔가가 내가 뭘 해야만 되는 불안한, 그러니까 이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남자들은 술 마시고 리모컨 가지고 정신을 뺏김으로써 이 불안함을 잊으려고, 가만히 있어서 내가 편한가 안 편한가 가지고 안의 경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계속 한 생각이 계속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바깥에는 바깥 경계가 점검하고, 그리고 안에는 한 생각이 계속 일어나면서 나를 점검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바깥 경계가 무엇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안 뺏기고, 안에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나는 그게 흔들리지 않고 안 뺏긴다. 그러니까 요게 부동심, 무심이라고도 하고 부동심이라고 하는 나의 이 존재의 근본 모드 자체로 내가 돌아가 있는가, 아니면 분별심에 내가 지금 헐떡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 체크가 된다. 그러니까 공부는 남한테 체크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가 체크가 된다. 바깥 경계에 내가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안의 경계에 내가 따라가느냐, 생각에 속아서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뭘 해야 돼 하고 또 뭔가를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느냐. 내한테 분별심이 없으면 이목구라라는 질문이 나를 흔들지를 못해. 다시 말하면 의식이 뭐냐 이 말이거든요. 이목구는. 그러면 의식이 내가 분명하다면, 의식이 분명하면 자동적으로 분별심은 녹아요. 의식이 분명한 사람한테는 자동적으로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는 분별심이 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 분별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목구라는 질문이, 내가 공부가 된 사람한테는 질문이 아니야. 그때부터는. 뭐라고 해도 나는 그냥 아무런 하여튼 그게 대해서 내가 일어나지가 않아. 의심이 일어나지가 않아. 왜냐하면 지금 깨어있는 본질인 이 의식이 스스로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 물어봐도 그 상대방의 질문이 나를 흔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화두는 하나의 모든 경계를 압축해 놓은 바로메터예요. 그러면 이목구 화두 앞에서 여전히 내가 막히고 또 내가 시원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여튼 화두가 내한테는 벽이 되어 있으면 내한테 분별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시원하게 못해. 분별심이 여전히 분별하고 있다. 분별하고 있으니까 막힌다 이거예요. 분별심이 없으면 화두가 안 막혀요. 그냥 어떤 화두라도 다 통과야 그냥. 그리고 표현할 수 있어. 답을 낼 수가 있어. 근데 내가 답을 못 낸다 이 말은 분별심이 그 화두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시원하게 응답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두가 나온 이유는 모든 경계를 대표해서 압축해 놓은 게 화두예요.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화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목고라고 하는 기본 화두인데 이 화두가 내한테 벽으로 느껴진다. 그러면 그 앞에서 분별심이 녹아야지. 근데 만약에 충분히 녹은 사람한테는 어느 순간 더 이상 이제 화두가 내한테는 문제가 안 돼. 화두가 문제가 안 되면 모든 경계도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나도 그래야지가 아니고 내 분별심이 실제로 녹아서 없어졌어. 없으면 그 무엇이 와도 내한테 문제로 다가오지 않아요. 안 막히면 분별심이 녹은 거예요. 그러면 그 녹은 상태가 성성적적의 내 의식의 가장 일반적인 보통 상태. 문제가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로 있는 것이 화두 드는 거고. 막힌 사람은 막힌 거 앞에서 이목구에 집중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것이 녹아내리는 거. 아직까지 분별심이 있는 사람은 답답하고 막히고 뚫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시원하게 뚫려있는 사람은 그냥 그 상태가 화두가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편안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계속 익혀나가는 그게 지금 간화선, 화두참선이에요. 지금 제가 중요한 화두 원리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독이라고 해요. 분별심이라고 하는 독이 너무 세기 때문에 화두라고 하는 독으로 분별심을 치는 거예요. 독으로 독을 친다. 이독, 공독. 독을 가지고 독을 공격해서 분별심을 녹인다. 그게 화두예요. 근데 화두가 없으면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져.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걸 압축적으로 모든 인생이 가져오는 경계를 압축해서 화두로 딱 압축해가지고 이 질문을 눈앞에 딱 세워. 그러면 그게 답답하면 뚫어야 되고. 뚫은 사람은 너무너무 편하지. 1700 공안이 그 어떤 공안이라도 생전 처음 듣는 공안이라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분별심이 없으면. 안 걸려들어.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분별심이 없으면 그 어떤 문제에도 내가 안 걸려들어.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자유가 답이야. 그러면 그걸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안다 이거예요. 오직 간택하는 것을 끊어라. 하지 말라. 간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간택의 힘이 너무 강해. 분별심이 너무 강해. 그걸 화두로서 녹이는 거예요. 독을 가지고 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그냥 모든 걸 멈춰야지. 근데 그럴 실력이 있냐 이거지. 분별심이 그렇게 강한데. 그러니까 분별심을 문제는 분별심이야. 우리 마음 공부에서 여러분 본질인 의식은 아무 탈 없어요. 그냥 평등해요. 모든 사람한테 완벽해요. 근데 문제는 자기 분별심이야. 그러니까 이 분별심이 녹아야 돼요.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화두라고 하는 독을 가지고 독을 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